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세지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은 잘 드셨어요? 혈당 체크는 하셨고요? 오늘은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요, 여러분의 혈당 관리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혹시 여러분 당뇨 있으시면서 혈당 관리 때문에 간식은 아예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단백질 먹으래서 프로틴바 먹는데 이건 괜찮겠지? 현미니까 현미 과자는 괜찮겠지? 제로라고 써 있으니까 안전하겠지?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부터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기 전에는요, 편의점에서 프로틴바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 건강하니까 하고 믿고 매일 드셨던 그 프로틴바가 혈당을 180까지 올렸거든요. 놀라우시죠?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당뇨 진단 받으시고 나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바로 먹는 것 아닙니까? 밥도 반 공기로 줄이고 단 거는 아예 입에도 안 대고 과일도 조심조심, 심지어 과일도 혹시 당 많으면 어쩌지? 하면서 눈치 보면서 드시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배는 고프고 입은 심심하고 특히 오후 3시쯤 되면 뭔가 좀 먹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손을 뻗으려다가도 이거 먹어도 될까? 혹시 혈당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다시 내려놓고 이해합니다. 정말 저희 채널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상담해 주세요. 어떤 분은요, 선생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뭘 먹어도 혈당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냥 참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참기만 하는 게 정말 답일까요? 아니에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참으면 나중에 폭식하게 되고 그게 더 혈당을 올려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안심하고 먹었던 것들이 실은 혈당을 올리고 있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현미과자, 현미니까 건강하겠지? 프로틴바, 의사가 단백질 먹으래서 제로 요거트, 제로니까 괜찮겠지? 식혜, 우리 전통 음료인데 과일 주스 100% 천연이라는데 이런 것들이요, 다 함정이었어요. 최근에 대한당뇨병학회에서 2021년에 진료 지침을 또 바꿨거든요. 왜 바꿨을까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우리가 이건 괜찮을 거야 하고 믿었던 것들이 실은 혈당을 올린다는 걸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450명의 당뇨 환자분들을 8주 동안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올바른 간식을 드신 분들은 당화혈색소가 0.07%나 떨어졌어요. 당화혈색소 0.07%면 작은 숫자 같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예요. 근데 잘못된 건강 간식을 드신 분들은요,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나쁜 간식 7가지. 두 번째, 이거 먹어도 괜찮았어? 하실 만한 좋은 간식 7가지. 세 번째, 실천할 수 있는 핵심 원칙 3가지.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특히 나쁜 간식 3위에 나올 그 간식,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좋은 간식 1위는 이것도 괜찮았어? 하면서 정말 반가워하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요,
건강하다고 착각했던 최악의 간식. 7위부터 1위까지 차근차근 발표하겠습니다. 7위부터 하나씩 올라갈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드시는 간식이 여기에 나오면요, 오늘 이 영상 보신 후부터는 꼭 끊으셔야 해요.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7위는요, 현미과자입니다. 현미인데 뭐가 나빠요? 현미가 몸에 좋다잖아요. 저도 건강하다고 먹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현미는 분명히 좋아요. 현미밥은 정말 좋죠. 그런데 문제는요, 현미를 튀겨서 과자로 만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튀기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현미의 가장 좋은 점, 바로 식이섬유죠. 이게 고온에서 튀기면서 파괴되고요. 전분은 바삭하게 변하면서 소화 흡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백미과자보다 혈당 지수가 더 높을 수 있어요. 간편하게 밥 대신 떡이나 과자로 식사를 대신하면 당질 식품 비중이 높아져서 식후 고혈당 위험이 급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미밥은 드세요. 좋아요. 근데 현미과자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집에 현미과자 있으시면요, 오늘부터는 안 드시는 걸로. 자, 7위 확인하셨죠? 그럼 6위 가볼까요? 6위는요, 식혜하고 수정과예요. 어머, 이것도요? 네, 이것도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전통 음료니까 괜찮겠지. 화학 첨가물 없으니까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식혜 200ml 작은 컵 하나에 들어있는 당류가 20g에서 30g이나 됩니다. 여러분, 이게 콜라예요. 콜라 한 캔 250ml에 당류가 27g 정도거든요. 식혜가 콜라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믿어지세요? 수정과도 마찬가지예요. 생강, 계피가루 자체는 분명히 몸에 좋아요. 근데 그걸 끓일 때 설탕이랑 꿀을 많이 넣잖아요. 그 순간 당류 폭탄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때요, 우리 전통 음료니까 한 잔쯤이야. 손님 오셨는데 이거라도 대접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드시면 안 돼요. 전통 음료라고 해도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혈당을 200 넘게 만들 수 있어요. 차라리 보리차 드세요. 보리차는 나중에 좋은 간식 편에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정말 좋은 음료예요. 아니면 결명자차, 둥글레차 이런 거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자, 6위도 확인하셨죠? 그럼 이제 5위 갈게요. 5위는요, 과일 주스예요. 집에서 직접 갈아 먹는 것도요? 네, 집에서 직접 갈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저희 채널에도 이런 질문이 정말 많아요. 선생님, 저는 과일을 그냥 먹기는 불편해서 믹서기에 갈아서 마시는데 이것도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과일은 건강하니까. 주스로 갈아 마시면 더 좋겠지? 흡수도 잘 되고 먹기도 편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바로 최악의 선택이에요. 과일 주스는 빠르게 흡수되면서 급격하게 당을 올립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 사과 하나를 그냥 이렇게 깎아서 드시면 혈당 지수가 38 정도예요. 괜찮은 수준이죠. 근데 이 사과를 주스로 갈아서 마시면 혈당 지수가 60 이상으로 확 올라가요. 거의 1.5배 이상 차이가 나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갈면서 식이섬유가 다 파괴되거든요. 사과를 그냥 먹으면 식이섬유가 천천히 당을 흡수시켜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근데 갈아버리면 그 식이섬유가 망가지면서 당이 바로바로 흡수돼요. 둘째, 액체 상태니까 흡수가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마치 설탕을 물에 녹여서 벌컥벌컥 마시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100% 천연 주스, 첨가물 없는 착즙 주스, 이런 말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천연이든 뭐든 주스로 만드는 순간 혈당은 폭등합니다. 과일은 꼭 그대로 드세요. 껍질까지 있으면 껍질까지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게 혈당 관리에 훨씬 좋아요. 불편해도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5위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4위부터는 정말 놀라실 거예요. 4위는요.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요. 바로 한식 반찬이에요. 한식이요? 한식이 당뇨에 좋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한식 자체는 좋아요. 밥, 국, 나물, 김치, 이런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조림이나 볶음 같은 반찬이에요. 멸치볶음, 감자조림, 어묵볶음, 장조림, 조기조림, 땅콩조림, 장아찌, 젓갈. 이런 반찬들이 문제예요. 정책 브리핑에서 당뇨 관리 전문가들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한식이 당뇨에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 양념한 불고기나 소금, 설탕을 넣어 조미한 반찬은 의외로 당 함량과 열량이 굉장히 높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멸치볶음 한 숟가락 드시면 거기에 설탕이 한 스푼 들어가 있어요. 감자조림 3조각 정도 드시면 설탕이 2스푼. 어묵볶음은요? 설탕에다가 물엿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혈당 관리 잘하고 있어. 밥을 반 공기만 먹으니까 반찬은 좀 많이 먹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 반찬에 숨어 있는 설탕이 여러분의 혈당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국이나 찌개도 조심하셔야 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는 염분이 엄청 많거든요. 염분이 많으면 고혈압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당뇨 환자분들은 고혈압도 같이 관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식 드실 때는요. 첫째, 무침이나 나물 종류. 둘째, 찜 요리. 셋째, 구이 요리. 이렇게 설탕이 적게 들어간 걸로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조림이나 볶음은 가능하면 피하시고요. 만약 드셔야 한다면 정말 조금만 드세요. 자, 4위도 확인하셨죠? 한식 반찬 조심하세요. 자, 이제 3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놀라운 반전이에요. 3위는요. 바로 프로틴바, 단백질바예요. 그게 왜요? 의사 선생님이 단백질 먹으래서 프로틴바 사 먹는데요. 운동 후에 근육 키우려고 프로틴바 먹는데 이것도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거 알고 나서 정말 충격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단백질바가 아니라 설탕바예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편의점에서 파는 프로틴바 몇 개를 직접 확인해 봤어요.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많은 게 10g, 적은 건 7g에서 8g 밖에 안 돼요. 근데 당류는요? 10g에서 15g이나 들어가 있어요. 당류가 단백질보다 많아요. 이거 초콜릿 하나 먹는 것과 거의 똑같은 수준이에요. 게다가 지방도 8g에서 10g이나 들어가고 말티톨, 수크로스 이런 슈가 알코올도 들어있어요. 슈가 알코올이 뭐냐면요. 칼로리 없는 당이라고 광고하는데 이것도 결국엔 혈당을 올리는 성분이에요. 특히 당뇨 환자분들한테는요. 클리앙이라는 건강정보 사이트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했어요.
프로틴바는 단백질 함량이 낮고 급격히 혈당을 올리는 원료가 있어서 당뇨 환자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영국 뉴캐슬 의대에서 정말 중요한 연구를 했어요. 진짜 순수한 단백질을 식사 10분 전에 15g 정도 먹으면 혈당이 즉각 떨어진다고 해요. 하루 종일 고혈당 위험도 20%나 감소한대요. 근데 프로틴바는요? 설탕 덩어리라서 오히려 혈당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단백질을 원하시면 프로틴바 말고요. 삶은 계란. 이게 최고예요. 두부, 그릭 요거트, 코티지 치즈. 이런 거 드세요. 이게 진짜 단백질 보충이에요. 삶은 계란은 나중에 좋은 간식 1위에서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말 좋은 간식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요. 주변에 프로틴바 드시는 분들 계시면 꼭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 프로틴바 많이 드시잖아요. 꼭 알려주세요. 자, 3위 프로틴바 확인하셨죠? 그럼 이제 2위 갈게요. 2위는요, 통조림 과일이에요. 파인애플 통조림, 복숭아 통조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여름에 시원하게 해서 드시면 참 맛있잖아요. 과일이니까 건강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코메디닷컴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경고했어요. 과일로 만든 젤리나 통조림은 설탕을 많이 넣어 절인 음식이라 신선한 과일과는 완전히 다르다. 자, 한번 볼까요? 파인애플 통조림 100g에는 당류가 16g, 복숭아 통조림 100g에는 당류가 18g이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시럽, 이 달콤한 시럽까지 같이 드시면요. 당류가 30g 넘어갑니다. 신선한 복숭아 하나는 당류가 8g 정도예요. 근데 통조림은 그 2배 이상이에요.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과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과일은 분명히 좋아요. 비타민도 있고 식이섬유도 있고 몸에 좋은 성분이 많아요. 근데요, 꼭 신선한 생과일이어야 해요. 통조림은 절대 안 됩니다. 제철 과일 드세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사과, 배, 귤 이런 거요. 통조림은 편하긴 하지만 혈당 관리에는 최악이에요. 기억하세요. 자, 이제 드디어 1위입니다. 최악의 간식 1위는요. 떡볶이 떡, 가래떡이에요. 떡은 간식이잖아요. 조금만 먹으면 괜찮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떡은 간식이 아니라 주식입니다. 밥이랑 똑같은 거예요. 가래떡 한 개가 60g 정도 되는데요. 이게 밥 3분의 1 공기예요. 떡볶이 떡 10개 정도면 밥 반 공기 이상이에요. 그리고 혈당 지수는 85 이상으로 아주 높아요. 백미밥이 70 정도인데 떡이 85예요. 특히 찹쌀로 만든 떡은 맵쌀로 만든 것보다 소화 흡수가 훨씬 빨라서 먹고 30분 만에 혈당이 쑥 올라갑니다. 서울아산병원 당뇨 가이드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밥 대신 떡으로 식사를 대신하면 당질 식품 비중이 높아져서 식후 고혈당 위험이 급증한다. 그러니까 떡을 드시려면 간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식사로 생각하셔야 해요. 밥 먹을 때처럼 양을 조절하셔야 돼요. 오늘은 떡 먹을 거니까 밥은 안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떡 먹고 밥도 먹으면 탄수화물 폭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나쁜 간식 7가지 다 봤습니다. 7위 현미과자, 6위 식혜와 수정과, 5위 과일 주스, 4위 한식 반찬, 3위 프로틴바, 2위 통조림 과일, 1위 떡. 다 기억하시죠? 드시는 게 있으시면 오늘부터 꼭 끊으세요. 약속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이거 먹어도 괜찮았어? 놀라실 만한 좋은 간식들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선생님, 그럼 대체 뭘 먹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생각 드셨죠? 걱정 마세요. 혈당 안 올리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진짜 건강 간식 7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7위부터 순서대로 갈 거예요. 특히 1위는요, 여러분 정말 반가워하실 거예요. 이것도 괜찮았어? 이거 매일 먹어도 돼? 그럼 시작합니다. 7위는요, 코티지 치즈예요. 치즈요? 치즈는 지방 많고 칼로리 높잖아요. 일반 치즈는 그래요. 근데 코티지 치즈는 완전히 달라요. 코메디닷컴에서 당뇨 전문가 질 바이젠버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지방 코티지 치즈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탄수화물이 적어서 간식이나 식사에 훌륭한 첨가물이다. 혈당 부하 지수가 0.6밖에 안 돼요. 거의 혈당에 영향을 안 줍니다. 100g당 단백질이 12g, 탄수화물은 3g밖에 안 돼요. 아까 프로틴 바는 단백질 10g에 당류 15g이었죠? 코티지 치즈가 훨씬 좋죠? 여기에 방울토마토 5개에서 6개 정도 같이 드시면 완벽한 당뇨 간식 완성. 편의점에서도 팔고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한번 드셨으면 좋겠어요. 6위는요, 당근 스틱의 병아리콩 후무스예요. 당근이요? 당근은 당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것도 큰 착각이에요. 하이닥 영양사 칼럼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근의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한다. 당근 혈당 지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35예요. 생각보다 훨씬 낮죠? 아까 떡이 85, 백미밥이 70인 걸 생각하면 당근 35는 정말 안전해요. 그리고 병아리콩 혈당 지수는 28에서 30이에요. 더 낮아요. 캐나다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식사 전에 병아리콩을 먹으면 백미만 먹을 때보다 혈당이 현저히 낮았다. 병아리콩을 갈아서 만든 게 후무스예요. 당근 스틱을 후무스에 찍어 드시면 식이섬유 단백질 완벽 조합. 단 마요네즈는 절대 안 돼요. 마요네즈 대신 후무스 드세요. 5위는요, 땅콩이에요. 땅콩이요? 땅콩은 칼로리 폭탄 아니에요? 네, 칼로리는 높아요. 근데 의외로 혈당에는 안전합니다. 코메디닷컴 영양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땅콩은 3분의 1컵에 탄수화물 7g만 함유하고 혈당 부하 지수는 1이다. 왜 안전하냐면요. 탄수화물보다 지방 비율이 훨씬 높아서 소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단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해요. 하루 3분의 1컵, 약 30g만 드세요. 손바닥에 들어갈 정도요. 그리고 꼭꼭꼭 무염, 무당 제품, 허니버터 땅콩, 양념 땅콩은 절대 안 됩니다. 4위는요, 보리차예요. 병원에서 보리차도 마시지 말래요. 하시는 분 계세요? 그건 완전히 오해예요. 코메디닷컴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보리는 탄수화물을 함유하지만 수용성 섬유질도 포함해서 혈당에 큰 영향을 안 미친다. 보리차는 0칼로리예요. 혈당에 아무 영향 없어요. 물처럼 마셔도 돼요. 보리밥도 괜찮아요. 단 흰쌀밥과 혈당 지수는 비슷하니까 양 조절만 하시면 돼요. 보리밥이 특별히 더 좋다는 아니지만 보리차는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식혜 대신 보리차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리차 한 잔, 오후에 입 심심할 때 보리차 한 잔, 저녁 식사 후에 보리차 한 잔. 정말 좋은 음료예요. 3위는요, 배예요. 배요? 배는 달아서 당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도 착각이에요. 코메디닷컴 당뇨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배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혈류에서 당 흡수를 늦춰서 식후 혈당 수치를 안정시킨다. 한 연구 결과에서 신선한 배를 먹는 것이 당뇨 환자 혈당 조절을 개선했다. 배 혈당 지수가 38이에요. 바나나가 50 정도인데 배가 훨씬 낮아요. 사과도 38 정도니까 배랑 사과는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배 드실 때 껍질째 드세요. 식이섬유가 껍질에 집중돼 있어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면 혈당 관리에 훨씬 좋아요. 하루 반 개에서 한 개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아무리 좋아도 혈당이 올라가요. 2위는요, 플레인 요거트의 라즈베리예요. 요거트는 당 많잖아요. 가당 요거트는 그래요. 근데 제품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하이닥 당뇨 전문 영양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가당 요거트가 아닌 플레인 요거트는 혈당 부하지수 3. 정말 안전해요. 2019년 영양학술지 연구 결과인데요. 요거트 섭취량이 많을수록 제2형 당뇨병 위험이 낮았다. 여기에 라즈베리를 더하면 완벽해요. 당뇨 전문 영양사 캐롤라인 토마슨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라즈베리는 컵당 식이섬유 8g, 일일 권장량의 30%. 제로 요거트? 필요 없어요. 플레인 요거트 베리류가 답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조금 이렇게 올려서 드시면 돼요. 당 첨가 안 된 플레인으로요. 자, 드디어 1위입니다. 좋은 간식 1위는요. 바로 삶은 계란이에요. 계란이요? 계란은 콜레스테롤 걱정돼요. 그거 옛날 얘기예요. 최신 연구로 완전히 뒤집혔어요. 계란 한 개에 단백질 6g, 탄수화물 0.6g, 혈당 지수 0이에요. 제로예요, 제로. 아까 프로틴바 기억하시죠? 프로틴바 대신 삶은 계란 2개. 이게 진짜 단백질 보충이에요. 반숙보다는 완숙이 더 좋고요. 간식으로 하루 2개까지 괜찮습니다. 소금 안 찍고 그냥 드세요. 여러분, 이게 1위예요. 제일 저렴하고 제일 간편하고 제일 효과적인 당뇨 간식. 냉장고에 삶은 계란 항상 준비해 두세요. 배고플 때, 입 심심할 때, 프로틴바 생각날 때 삶은 계란 하나 드시면 돼요. 정말 좋은 간식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죠? 나쁜 간식 7가지. 현미과자, 식혜와 수정과, 과일 주스, 한식 반찬, 프로틴바, 통조림 과일 떡. 좋은 간식 7가지. 코티지 치즈, 당근 스틱 후무스, 땅콩, 보리차, 배, 플레인 요거트 라즈베리, 삶은 계란.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서 나는 이미 늦었어. 혈당도 높고 합병증도 시작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도 말했어요. 단 8주만 올바른 간식을 먹어도 당화혈색소와 공복혈당이 개선됩니다. 8주예요. 8주. 2달이면 변화가 옵니다. 오늘 저녁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프로틴바 대신 삶은 계란 2개, 과일 주스 대신 생과일 반 개, 식혜 대신 보리차, 현미과자 대신 당근 스틱. 작은 변화가 모여서 혈당 100대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도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 되찾아요. 자, 이제 약속 하나만 하고 가실게요. 오늘 배운 내용 실천하실 거죠? 그리고 이 영상 당뇨로 힘들어 하시는 가족,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